한국 축구 테크니션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윤정환입니다. 안정환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니고 윤정환 맞습니다. 박지성은 자신이 존경했던 선수로 브라질의 둥가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윤정환을 꼽았는데 세 선수는 키가 크지 않고 체격이 왜소한 미드필더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늘 작은 체격에 고민이 많았던 해버지에게 희망을 줬던 축구 선수가 바로 윤정환이었습니다. 투박함이 대세였던 90년대 축구장에서 돌연변이에 가까웠던 테크니션 윤정환의 이야기입니다. 1973년 광주에서 태어난 윤정환은 어릴 때부터 체격은 크지 않았지만 달리기가 빨라 광림초등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축구를 하던 윤정환은 축구부에 새롭게 흥미를 느껴 테스트를 보았는데 빠른 스피드 덕분에 바로 합격해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북성중을 거쳐 금호고에 입단한 윤정환은 기성용의 아버지로 유명한 기영옥 감독을 만나 패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가 되어서도 173cm에 63kg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윤정환은 필연적으로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패스 능력을 키웠어야 했는데 덕분에 한국 축구계는 골을 넣는 것보다도 어시스트를 할 때 더 기분이 좋다는 천재 미드필더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남대식 감독이 이끄는 19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은 결승에서 북한을 꺾고 우승했고 윤정환을 포함한 멤버들은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대회 우승 자격으로 91년에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청소년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지만 이 대회를 준우승을 차지한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할 것이 결정되었는데 당의 지침에 따라 공격수 위치에 북한 선수를 우선 지명해야 한다는 북한의 생태에 결국 한국은 수비 쪽 위주로 북한은 공격 쪽 위주의 선수 선발을 해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윤정환과 유상철, 공격수 곽경근 등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게 돼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진학해 다시 절치부심한 윤정환은 1994년에 96 애틀랜타 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었는데 투박했던 90년대 한국 축구에서 유난히 부드러웠던 플레이메이커 윤정환은 단숨에 비쇼베치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고 최전방 공격수 최용수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 당시 윤정환, 최용수 콤비가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뛰며 활약한 윤정환과 함께 대표팀은 가나와 멕시코, 이탈리아를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가나와 승점 및 득실차가 같았지만 득점에서 뒤져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고 그럼에도 윤정환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선정한 이달의 선수에 뽑히는 등 계속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올림픽이 열리기 전 1995년 U20 코끼리 팀에 입단하며 프로에 입성한 윤정환은 곧바로 팀에 새로 부임한 발레리 니폼니시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 패스플레이를 선호하던 니폼니시 감독은 막 입단한 신인이지만 자신의 철학에 딱 맞는 선수가 윤정환임을 알아보고 첫 해부터 많은 경기에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약한 윤정환을 배려해 수비 가담을 줄인 후 그 뒤를 윤정춘, 김기동 등의 미드필더들이 돕는 전술을 운용하면서 당시 U20은 유례없는 패스 축구로 신선함과 재미를 모두 선보여 K리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쉽게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윤정환은 96년 리그컵 대회였던 아디다스컵에서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팀의 우승을 안겼고 U20과 이름을 바꾼 부천 SK에서 115경기에 출장 17골을 기록하면서 30개 이상의 도움을 기록해 부천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시절 윤정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존재하는데 97년 4월 부천과 울산의 K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상대방의 태클에 고통을 호소하는 윤정환을 위해 울산 선수들은 공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부천에게 볼 소유권이 넘어온 후 윤정환은 공을 돌려주기 위해 하프라인에서 골키퍼에게 공을 차줬는데 이게 김병지의 키를 넘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윤정환은 연신 사과했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부천의 수비수들은 일부러 한 골을 내주기 위해 길을 열어주는데
러시아 출신 골키퍼 샤샤와 수비수 보리스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을 필사적으로 막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대로 탄탄대로의 길만 남아있을 것 같던 윤정환이었지만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발목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해 97년 리그에서 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폼을 끌어올려 월드컵 승선이 기대되었지만 결국 차범근 감독은 강팀이 즐비한 월드컵에서 윤정환보다는 체격도 좋고 수비에 좋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해 윤정환은 최종 명단에 탈락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윤정환은 K리그에서 다시 활약했지만 대표팀과 리그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포지션 라이벌인 천재 고종수에게 밀리고 있었고 98년 하반기 아시안게임 대표로 차출된 고종수가 부상으로 빠지자 윤정환이 대체 발탁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윤정환은 국가대표팀 데뷔골도 넣는 등 2골 1개의 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국가대표팀이 8강에서 태국에게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해 윤정환은 프랑스 리그팀의 제의를 받았는데 해당 팀은 후에 안정환과 석현준이 뛰게 되는 매치와 트루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그랬듯 당연하게 구단에서 거부해 유럽 진출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이적료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2000년 일본 세레조 오사카의 제의를 받아 J리그에 진출합니다. 테크니션들이 뛰기에 K리그보다 더 좋은 환경인 J리그에서 윤정환은 당연히 어렵지 않게 적응해 활약했고 팀 동료 노정윤과 함께 세레조 팬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고종수에게 번번이 밀려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껴야 했는데 고종수가 부상으로 낙마한 2000년 아시안컵에 출전해 활약하긴 했지만 2001년에 히딩크가 부임한 이후 고종수에게 많은 신임을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히딩크는 체격이 작은 윤정환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속팀도 강등되어 세레조 오사카를 떠날까 말까 고민했지만 떠나더라도 팀을 다시 승격시키고 떠나자는 다짐으로 잔류하는데 갑자기 고종수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2002 월드컵 출전이 힘들어지자 윤정환이 다시 본격적으로 히딩크의 실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복귀하자마자 킬패스를 뿌리며 축구팬들에게 다시 존재감을 알린 윤정환은 월드컵을 앞둔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멋진 중거리 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안정환이 넣은 환상적인 로빙슛을 어시스트하는 등 감각이 절정에 오른 모습을 보인 후 월드컵 명단 합류에 성공해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윤정환은 김병지, 최은성, 최태욱, 최성용과 함께 월드컵에서 1분도 뛰지 못해 월드컵 4강의 기쁨 속에도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윤정환은 이렇게 대표팀과의 인연은 다하게 되었고 소속팀으로 돌아가 다짐대로 세레조 오사카를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성공한 후 성남 1화에 입단하며 국내에 복귀합니다. 호화 군단의 멤버로 우승도 경험했지만 많은 경기에서 교체되는 등 차경복 감독과 잘 맞지 않았던 윤정환은 30경기 출장, 1골 3개의 도움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으며 이후 조윤환 감독이 이끌던 전북으로 이적한 후 다시 부활해 2골 8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좋은 호흡을 보였던 조윤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한 후 새로운 팀을 물색했는데 새로운 행선지는 다시 일본이었고 2부 리그 사간도스에 입단합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윤정환은 창단한 지 10년도 안 된 작은 클럽이었던 사간도스에 모든 것을 쏟기로 했고 2년간 69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한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체격이 작은 선수가 철저히 외면받던 시대에서 최대의 단점을 당당히 극복해 활약한 윤정환은 한 명의 선구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어도 헌신하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선수 말년에는 사간도스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스팀 감독과 코치를 거쳐 1군의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1부 리그에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리그에서 감독으로 데뷔했던 울산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도 보였지만
아직 감독으로 활약할 날이 많이 남은 만큼 더 좋은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잇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더 많은 선수들의 재미있는 얘기들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